관광객으로 붐비는 제주에서 한 여성은 마지막 1km를 끝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27분 제주 올레길 7코스 3.8km 지점. 서울에서 온 32살 한서연 씨의 트래킹 앱은 이 위치를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앱이 멈추기 직전 데이터는 이상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심박수가 평소 분당 72회에서 114회로 급상승했고 GPS 궤적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절벽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4km에서 1.2km로 떨어졌다가 다시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발견된 건 배낭 하나, 스마트워치 하나, 그리고 80m 구간에 남겨진 신발 자국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서연 씨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멈췄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제주 올레길에서 반복되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 그리고 마지막 1km에 숨겨진 기록들. 지금부터 그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한서연 씨는 4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 42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혼자 여행이었습니다. 회사원인 그는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편이었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를 2번 방문했고 올레길 중 5코스와 10코스를 이미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서연 씨는 여행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올레길 코스를 검색했고 날씨 예보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트레킹화도 새로 샀고 배낭엔 응급약품과 보조 배터리, 생수를 챙겼습니다. 렌터카를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는 서귀포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1박에 45,000원, 도미토리가 아닌 1인실이었습니다. 인터넷 후기엔 조용하고 깨끗하다, 주인분이 친절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첫째 날은 숙소 체크인과 간단한 해변 산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9시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과 삼각김밥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이 남았습니다. 총 4,200원이었습니다. 둘째 날인 4월 8일 월요일 서연 씨는 오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숙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서연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편이었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34분 서연 씨는 숙소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약 40분간 머물렀습니다. 카페 사장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왔고 노트북이나 책은 없었어요. 그냥 휴대폰 보면서 커피 마시고 나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창밖 바다를 오래 바라보더라고요. 사진도 몇 장 찍고요. 오후 1시쯤 서연 씨는 성산 일출봉 근처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엔 바다 사진 2장과 조개껍데기 클로즈업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캡션은 없었고 해시태그 몇 개만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주여행, 해시태그 혼자여행, 해시태그 바다, 해시태그 힐링. 오후 3시 27분 한 카페에서 녹차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이 남았습니다. 5,500원이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역시 카드 결제 기록이 남았습니다. 7,000원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서연 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쯤 서연 씨는 편의점에 다시 들렀습니다.
생수 2병과 초코바 5개, 물티슈를 샀습니다. 다음날 트레킹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43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올레길 7코스 갈 건데 좀 길어서 천천히 갈게. 저녁쯤 연락할게. 친구는 다음날 오전 10시 18분에 조심히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서연 씨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숙소를 나선 뒤였습니다. 셋째 날인 4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21분 서연 씨는 다시 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왔던 분이라 기억해요. 오늘은 배낭 메고 왔더라고요. 등산 가냐고 물어봤더니 올레길 간다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컵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걷는다. 오전 11시 34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생수 1.5리터 1병, 초코바 3개를 샀습니다. 총 6,800원. 카드 결제 기록이 남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서연 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손님이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오쯤 숙소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올레길 7코스 출발 지점까지 약 25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비는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혼자 왔고 배낭 메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올레길 가냐고 물어봤더니 네, 7코스요 라고 대답했어요. 날씨가 좀 흐리니까 조심하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체력 좋아 보였어요. 오후 2시 12분 서연 씨는 트레킹 앱을 켜고 올레길 7코스에 들어섰습니다. 올레길 7코스는 총 14.6km에 달하는 해안 트레킹 코스입니다. 평탄한 구간도 있지만 절벽길과 숲길이 섞여 있어 체력 소모가 큰 편입니다. 제주올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균 소요 시간은 44시간 안에 완주하는 편이었습니다. 오후 2시 12분부터 3시 20분까지 약 1시간 8분 동안 트래킹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GPS 궤적은 일정하게 이어졌고 심박수는 분당 68회에서 82회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걷는 속도도 시속 4.2km 정도로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출발 구간은 평탄한 해안 산책로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 정비가 잘 돼 있었고 표지판도 뚜렷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 구간을 약 30분 만에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43분 0.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74회, 속도는 시속 4.3km였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18도 정도였습니다. 1km 지점부터 약간의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었고 주변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명확했고 서연 씨의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78회로 살짝 올라갔지만 정상 범위였습니다. 오후 2시 58분 1.5km 지점.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벤치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서 약 3분간 멈췄습니다. 트래킹 앱 기록상 속도가 0이 됐고 심박수가 분당 66회로 떨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km 지점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47분 GPS 좌표가 갑자기 약 50m 떨어진 지점으로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GPS 수신이 불안정할 때 발생하지만
해당 구간은 하늘이 열려있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2분 뒤인 오후 2시 49분 GPS가 다시 점프했습니다. 이번엔 약 30m 정도. 그리고 또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52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총 3번의 점프가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이 구간을 직접 걸어보며 GPS 신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GPS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좌표 점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GPS 점프는 주로 터널, 고층 건물 사이, 깊은 계곡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올레길 7코스 2km 지점은 개활지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습니다. GPS 오류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서연 씨가 실제로 경로에서 벗어났다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잠깐 샛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피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 11분 3km 지점.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시속 4km에서 1.2km로 떨어졌고 심박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분당 72회에서 98회로 올라갔습니다. 앱 기록상으론 서연 씨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각 서연 씨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네. 조금 무섭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입력만 해놓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이 메시지를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카톡 서버엔 입력 기록만 남아 있었고 전송 기록은 없었습니다. 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람이 너무 세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무언가를 받거나 누군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더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 14분 서연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시속 3.1km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올레길 정식 코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벽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3.8km 지점. 심박수가 114회까지 상승했고 GPS 궤적이 절벽 방향으로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속도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속 2.8km 정도. 그러나 방향은 올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7분 모든 기록이 멈췄습니다. 앱이 종료된 겁니다. 혹은 휴대폰 전원이 꺼졌거나 통신 신호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올레길 7코스 3.8km 지점은 절벽 바람이 강한 구간입니다. 해안 절벽 위로 좁은 흙길이 이어지고 한쪽은 바다, 한쪽은 낮은 관목숲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경치가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면 걷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4월 9일 오후 3시경 이 구간의 풍속은 초속 12m였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7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성인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산이 뒤집히고 모자가 날아갈 정도입니다. 4월 9일 오후 3시경 이 구간엔 관광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연히 찍은 사진에 서연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겼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회색 배낭, 모자를 쓴 여성. 절벽길을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오후 3시 18분에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의 트래킹 앱이 종료되기 9분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관광객은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경치를 찍으려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여성이 우연히 찍혔더라고요. 얼굴은 안 보였고 뒷모습만 찍혔어요. 혼자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이 구간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3.8km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관목숲 근처에서 서연 씨의 스마트워치가 발견됐습니다. 손목에서 떨어진 채 흙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마지막 기록은 오후 3시 24분이었습니다. 심박수 분당 114회. 시계 화면엔 아무런 알림도 없었고 배터리는 62%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 밴드는 끊어지거나 찢어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풀어서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마트워치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3시 22분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98회에서 114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시 24분까지 114회를 유지했습니다. 오후 3시 24분 37초 시계가 손목에서 분리됐습니다. 센서 기록에 피부 접촉이 끊긴 시각이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분 뒤 휴대폰 기지국 기록엔 이렇게 남았습니다. 수신 신호 약함. 마지막 연결 시도 3시 27분.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 내리막길 앞에서 서연 씨는 사라졌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오전 7시 제주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 합동 수색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서연 씨를 신고한 건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숙소 주인이었습니다. 전날 밤 9시가 넘도록 서연 씨가 돌아오지 않자 숙소 주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늦게 들어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숙소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새벽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색팀은 총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양경찰 12명, 소방대원 15명, 제주올레 관계자 3명, 자원봉사자 2명이었습니다. 헬기와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9시 42분 절벽 중간 지점 수풀에서 서연 씨의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3.8km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절벽 가장자리에서 5m 정도 아래 관목 사이였습니다. 배낭은 덤불에 걸쳐져 있었고 지퍼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지갑, 여권, 보조 배터리, 생수 500ml 한 병,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은 절반 정도 먹은 상태였습니다. 지갑 안엔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3장,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코바 2개도 남아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서 작은 수첩도 발견됐습니다. 여행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7일 제주 도착, 숙소 체크인. 4월 8일 성산 일출봉, 해변 산책. 4월 9일 올레길 7코스, 저녁 비행기 20시 35분. 4월 10일 서울 복귀. 서연 씨는 4월 9일 저녁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올레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공항으로 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수색팀은 배낭이 발견된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절벽 아래까지 로프를 타고 내려갔고 해안가 암석지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배낭에 떨어지거나
굴러떨어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낭 표면엔 긁힌 자국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었고 흙도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연 씨의 휴대폰은 4월 9일 오후 3시 27분을 마지막으로 기지국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파손됐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오전 11시 17분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길에서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운동화 밑창 문이었고 크기는 여성용 245mm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서연 씨가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와 일치했습니다. 발자국은 절벽 위 올레길에서 시작해 비포장 내리막길을 따라 약 80m 이어졌습니다. 걸음걸이는 일정했고 급히 뛰거나 비틀거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 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발자국 간격이 일정합니다. 보폭은 약 65cm 정도였고요. 이건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뛰거나 도망치는 속도가 아니에요. 또한 발자국 깊이도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거나 미끄러진 흔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걸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0m 지점 이후 발자국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지점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약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끊긴 지점 주변엔 흙이 약간 흩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그 지점부터 절벽 끝까지 로프를 설치하고 하강했습니다. 절벽 높이는 약 15m였고 아래는 바위와 파도가 부딪히는 해안가였습니다. 바위엔 날카로운 모서리가 많았고 파도가 거셌습니다. 잠수팀도 투입됐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당일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풍속은 초속 12m 정도였습니다.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오후 5시까지 현장을 뒤졌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3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고 헬기와 드론, 잠수팀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숙소 주인의 기억. 서연 씨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7일 저녁에 체크인했어요. 조용하고 말쑥한 분이었어요. 혼자 왔다고 하길래 제주는 처음이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레길 좋아한다고 했어요. 4월 8일 저녁에도 보였는데 술도 안 마신 것 같았어요. 맥주 한 캔 들고 왔는데 방에서 마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4월 9일 아침에도 밝은 표정으로 나갔어요. 아침 인사도 잘하고요. 배낭 메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올레길 간다고 했어요. 몇 시쯤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저녁 비행기 타야 해서 5시쯤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숙소 CCTV엔 9일 오전 10시 34분 서연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회색 배낭,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트레킹 관광객 A인의 목격담. 30대 후반 여성 관광객 A씨는 4월 9일 오후 3시경
올레길 7코스 3km 지점 근처에서 서연 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도 혼자 올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에 한 여성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급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어디야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걸어서 금방 사라졌어요. 그 뒤론 못 봤습니다. 얼굴은 잘 못 봤는데 검은색 바람막이랑 회색 배낭이 인상적이었어요. 키는 165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A씨는 서연 씨의 얼굴을 정확히 보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뒷모습과 옷차림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연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4월 9일 오후 2시 이후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목격한 통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A씨가 다른 사람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서연 씨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 B의 의문스러운 진술. 40대 남성 관광객 B씨는 오후 3시 10분경 같은 구간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 여성이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리는 한 20m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냥 뒤에서 걷고 있길래 같이 가는 일행인 줄 알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같이 가는 사람이면 가까이 걷잖아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앞에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사진 찍느라 집중하고 있어서 자세히 못 봤어요. B씨는 사진을 찍지 않았고 그 뒤로 두 사람을 계속 보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근거로 주변 CCTV와 다른 목격자를 찾았지만 뒤따르던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받지 못한 메시지. 서연 씨의 친구 김모 씨는 4월 9일 오후 내내 서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저녁 7시쯤 불안해져서 숙소에 전화를 걸었고 숙소 주인도 서연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는 자신의 카톡 대화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4월 9일 오후 3시 11분 서연 씨가 메시지를 입력해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네. 조금 무섭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입력만 해놓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이 메시지를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카톡 서버엔 입력 기록만 남아 있었고 전송 기록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메시지를 다 쓰고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왜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겠죠. 서연이가 무섭다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체력도 좋고 용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구조대원의 의문. 수색에 참여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수색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실족 사고가 나면 떨어진 물건이나 신발, 옷 조각 같은 게 주변에 남아 있어요. 절벽 아래 바위에 걸리거나 나뭇가지에 찢긴 흔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배낭만 덤불에 걸려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땅 위에 그냥 놓여 있었고요. 떨어진 흔적이 없었어요. 발자국이 끊긴 지점도 이상했어요. 절벽 가장자리에서 3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라진 거죠. 미끄러졌다면 발이 끌린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뛰어내렸다면 도약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걷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한 것처럼요. 4월 9일 오후 3시 27분 이후 한서연 씨의 모든 흔적은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CCTV엔 그 이후 모습이 남지 않았습니다. 배낭과 스마트워치만 남았고 발자국은 80m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숙소 주인은 평온했던 그녀를 기억했고 관광객 A는 급히 통화하던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관광객 B는 누군가 뒤따르던 모습을 봤다고 했고 친구는 보내지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조대원은 흔적 없이 사라진 그녀를 의아해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당국은 한 달 넘게 수색을 이어갔지만 서연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고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설들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에서 반복되는 실종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가설로 정리됩니다. 가설 1. 강풍과 지형에 의한 실족. 올레길 7코스 3.8km 지점은 바람이 매우 강한 구간입니다. 4월 9일 오후 3시경 풍속은 초속 12m였고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7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성인 남성도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안 지역은 4월에도 강풍주의보가 자주 발령됩니다. 특히 절벽 구간은 바람이 집중되는 지형이라 더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 내리막길은 폭이 좁고 한쪽이 경사진 모래 사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 있고 바람까지 불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서연 씨의 친구가 받지 못한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네. 조금 무섭다. 이 메시지를 입력한 시각은 오후 3시 11분. 트래킹 앱의 속도가 느려진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연 씨는 그 순간 바람 때문에 걸음을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한 채 절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쩌면 바람을 피하려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치를 보려고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배낭은 떨어지는 순간 덤불에 걸렸고 스마트워치는 손목에서 벗겨져 땅에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함께 바다로 떨어져 사라졌을 가능성. 이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족 사고라면 떨어진 흔적이나 물건이 더 남아 있어야 하는데 배낭과 스마트워치 외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에도 흔적이 없었고 해안가에도 아무것도 떠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자국이 80m 지점에서 끊긴 것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족했다면 절벽 가장자리까지 걸어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발자국은 3m 전에 끊겼습니다. 가설 2타인 개입 가설. 관광객 B씨는 서연 씨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거리는 20m에서 30m, 모자를 쓴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고 성별도 불분명했습니다. 트래킹 앱 기록을 보면 오후 3시 20분경 서연 씨의 심박수가 급상승했습니다. 분당 72회에서
114회로 올라간 겁니다. 단순히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기엔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114회까지 오르는 건 공포나 긴장 상태일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져도 심박수가 오르지만 평지를 걷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급격히 오르진 않아요. 뭔가 놀라거나 무서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서연 씨는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 A가 목격한 통화 장면도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려던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약해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절벽 아래로 급히 내려갔을 가능성. 배낭과 스마트워치를 버린 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강제로 빼앗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가해자가 가져갔을 가능성. 그러나 이 가설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CCTV에도 다른 목격자 진술에도 뒤따르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엔 오후 2시 이후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관광객 A가 목격한 통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주 올레길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엔 목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설 3심리적 요인과 단발성 감정 고조. 서연 씨는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다. SNS엔 밝은 사진과 긍정적인 문장을 올렸지만 실제 심리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여행 출발 전 서연 씨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멀리 떠나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이 글은 3월 17일에 작성됐고 3월 21일에 삭제됐습니다. 친구들은 서연 씨가 최근 직장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했지만 특별히 우울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 때 혼자 여행 가곤 했고요. 그게 서연이한테는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 간다고 했을 때 잘 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절벽 구간에서 갑자기 감정이 고조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세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시야가 흐려진 상황. 그 순간 심리적 압박감이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다 멈춘 이유도 어쩌면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낭과 스마트워치를 벗어놓고 절벽 끝으로 걸어갔을 가능성. 휴대폰은 손에 쥔 채 함께 바다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측일 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연 씨의 친구들과 가족은 이 가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서연 씨는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고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는 아이였어요. 제주 가기 전에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밝았어요. 잘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가설 사기를 잃은 후 사고. 올레길 7코스엔 중간중간 갈림길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지만 구름이 짙거나 시야가 나쁘면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트래킹 앱 기록을 보면 2km 지점부터 GPS가 불안정했습니다. 좌표가 점프하거나 경로에서 벗어났다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GPS 오류일 수도 있지만 서연 씨가 실제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길은 올레길 정식 코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은 경치를 보려고 이 길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서연 씨도 어쩌면 경치를 보려고 내려갔다가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발자국이 80m 지점에서 끊긴 이유는
그 지점부터 지면이 단단한 암석지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발 자국이 남지 않는 구간입니다. 서연 씨는 계속 걸어갔지만 흔적만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해안 숲길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졌거나 깊은 숲을 속에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배낭은 무거워서 중간에 벗어놓았고 스마트워치는 걸을 때 나뭇가지에 걸려 벗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수색했는데도 서연 씨를 찾지 못했다는 건 이 가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주올레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간은 수색이 비교적 쉬운 곳입니다. 수풀이 그렇게 깊지 않고 지형도 복잡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수색했는데 못 찾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4월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올레길 7코스 3.8km 지점엔 안전 로프가 설치됐습니다.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붉은색 로프가 이어져 있고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구간은 바람이 강합니다. 주의하세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비포장길은 위험합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포장길 입구엔 작은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과 메시지 카드가 있습니다. 서연 씨, 부디 평안하길. 언젠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제주의 바람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의 SNS 계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4월 9일 오전 9시 21분에 올라온 아메리카노 사진입니다. 좋아요 48개, 댓글 12개. 친구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날씨 흐리다던데 괜찮아. 저녁에 전화할게. 그러나 서연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정은 그 시각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친구들은 서연 씨의 계정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연락해. 제발 무사히 돌아와.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한 달 뒤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연아, 보고 싶어. 내가 없어서 많이 허전해. 언젠가 꼭 만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 제주 올레길 마지막 1km 미스터리. 실종된 서연 씨, 정말 실족 사고일까? 배낭만 남기고 사라진 여성의 진실. 뒤따라오던 인물의 정체는? 입력만 하고 보내지 않은 메시지의 의미. 누군가는 타인 개입 가설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단순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심리적 요인을 언급하고 누군가는 길을 잃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들은 여전히 SNS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 해변 카페 창밖 풍경, 올레길 표지판, 바다 위 구름. 평범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27분, 모든 기록이 멈춘 그 순간까지. 제주의 바람은 모든 흔적을 지웠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트래킹 앱에 남은 심박수 변화, 입력만 하고 보내지 않은 메시지, 절벽 수풀에 걸려있던 배낭, 80m 지점에서 끊긴 발자국, 그리고 3시 18분에 찍힌 뒷모습 사진. 서연 씨는 그 순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왜 절벽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바람이 너무 세서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피해 도망쳤던 걸까요? 혹은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린 걸까요? 우리가 가진 건 기록뿐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기록은 멈춘 시간을 보여줄 뿐, 그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9일 오후 3시 27분. 제주 올레길 7코스 3.8km 지점. 한서연 씨의 마지막 1km.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마지막 1km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건의 재구성은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